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과 맨시티전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화제가 된 부분은 오히려 엠바고 처리가 된, 그러니까 바로 언론에는 내보내지 않은 부분이었는데, 어떤 부분이었냐면 바로 손흥민 선수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는 여전히 리그 탑5 선수이며 사실상 확률을 벗어나는 선수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일단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시티전을 앞두고 일단 자신감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항상 맨시티는 좀 기대되는 도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맨시티는 굉장히 특별한 그런 축구 클럽이고 굉장한 매니저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좋은 축구 선수들도 많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굉장히 그 난제를 던져주는 그런 축구를 하는데,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경기할 때 항상 즐겼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이기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사실 토트넘에게 굉장히 좋은 어떤 시험대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토트넘이 2025년, 2024, 그러니까 사실 토트넘이 이번 시즌 맨체스터 팀들을 상대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년 9월에 이제 맨유와의 경기에서는 3대0으로 이기고, 24년 11월에 맨시티와의 경기에서는 4대0으로 이기면서 여기에서만 골득실을 7개 더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2월 16일에 있었던 맨유전도 1대0으로 토트넘이 이겼고, 그리고 이제 맨시티전이 이번에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이 맨시티전까지 이기게 되면은 최초로, 어떻게 보면 EPL 역사상 최초로 맨체스터 팀 2개 다에게 더블을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맨유를 상대로도 리그 더블, 맨시티를 상대로도 리그 더블을 한 팀이 프리미어 역사상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토트넘 팬들도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맨체스터 시티에게 더블을 한 팀, 리그 더블을 한 팀들을 쭉 살펴봤을 때 1992년 중 토트넘은 무려 9번 리그 더블을 하면서 맨시티를 상대로 리그 더블을 가장 많이 기록한 그런 팀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이번에 맨시티를 무실점으로 이기게 되면은 클린 스윕으로 이 4경기를 다 이기는, 홈앤어웨이 경기를 맨유와 맨시티 상대로 전부 다 클린시트를 기록하는 어떤 진기록을 세울 수도 있고, 그거는 아마 굉장히 오랜 기간 돌아가야 어떤 기록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득실차에서 크게 앞서고 있는 부분은 맨체스터 팀들 때문이었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사실 굉장히 그들을 플레이하기 좋은 시기다. 왜냐면은 맨시티가 좀 키플레이어들이 부상을 당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토트넘도 3일전, 4일전에 뛰었지만 맨시티도 3일전에 뛰었기 때문에 쉴 시간이 많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맨시티와 토트넘이 비슷한 체력적인 상황일 때, 그리고 각자 부상자들이 좀 있을 때, 이때 맞붙는 게 오히려 좀 토트넘에게는 잘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트래블 아니냐. 왜냐면 이제 컵 대회에서도 맨체스터 팀들이 이긴 적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까지 이기게 되면은 6번 중에 6번 맨체스터 팀들이 이기게 되는 진짜 진기록이 발생하는 상황이다라는 해외 반응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토트넘 입장에서는 아치 그레이와 케빈 단소가 선발 출전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 센터백으로 이렇게 출전했을 때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도 입스위치전에서 리암 델랍을 잘 막아냈다는 점을 토트넘은 좀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질문들과 대답을 좀 살펴봤을 때, 과르디올라가 잉글랜드에 오고 나서 토트넘이 맨시티에게 굉장히 좀 많은 곤혹을 준 것 같은데, 왜 토트넘이 맨시티를 상대로 잘하는 것 같은가 라는 질문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맨시티를 상대로는 잘하냐라고 했을 때, 맨시티는 경기를 지배하려고 하는 팀이고, 경기를 지배하려고 하는 팀들은 결국에는 우리의 축구를 하기에 조금 더 편해서, 그러니까 강팀들을 상대로 토트넘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는 거고, 그리고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에 대한 인터뷰는 거의 다 뭐 부상자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이번에 이제 미키 반더벤, 벤 데이비스, 크리스티안 로메로 이런 선수들은 3월 6일 날, 그러니까 다음 주에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솔랑키, 히샬리송도 거의 이제 나아가고 있지만, 일단은 이 친구들은 3월 9일, 그리고 드라고신 같은 경우에는 뭐 12월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즌 아웃 상황이죠. 토트넘의 이제 그 부상자들이 어느 정도 돌아오고 나면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지금 대부분 뭐 3명에서 8명 사이에 그런 부상자를 안고 있는 상황인데, 토트넘도 지금 7명인데 3명이 돌아오면은 이제 4명이 되고,
그중에 3명이 더 돌아오면은 뭐 1명만 부상자로 남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제 부상 악령에서 좀 벗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담이기는 하지만 요즘에 EPL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부상자가 1명밖에 없고요. 리그 우승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리버풀 같은 경우에도 단 3명의 부상자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시즌 우승까지 가는 이 스쿼드의 어떤 관리에는 운적인 부분도 따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 좋은 팀들, 좋은 성적을 보이는 팀들이 부상자도 적다라는 거를 보면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사실은 손흥민 선수에 대해 임박고된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질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가 33살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뛸 수 있을 것 같냐? 33살의 나이가 사실 적은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이 좋은 활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손흥민 같은 선수는 섣불리 예측하면 안 된다. 최고의 선수들은 늘 예측을 벗어난다. 이 예측과 통계라는 것이 사실 일반적인 경우에 가장 많이 해당이 되는 것인데 이 최고의 선수들, 엘리트 선수들은 예측을 벗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은 여전히 리그 탑 5급 선수이고 손흥민만큼 꾸준히 생산성 있는 모습을 보일 선수는 단연코 없다라고 장담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지만 손흥민 선수가 공격 포인트 20개를 9시즌 연속이나 기록하고 있는 이 부분 뭐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손흥민은 엘리트 선수고 나는 엘리트 선수들을 많이 봤다. 엘리트 선수들은 자신을 통제하고 엄청난 관리를 하는 선수들이다. 제가 이제 번역을 이렇게 했지만 사실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elite players dictate themselves. 이 dictate라고 하는 게 사실 자신을 통치하는 거와 가까운 어떤 어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엘리트 선수들의 어떤 은퇴 시기라던가 언제 그만둘지 이런 부분들은 엘리트 선수들이 스스로 정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력과 관리가 엄청난 선수라는 거죠. 손흥민이 이토록 오래 성공적인 활약을 하는 게 놀라울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했냐면은 손흥민 선수가 좀 나이가 있으니까 포지션 변경할 때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들어옵니다. 아무래도 이제 손흥민 선수의 스피드가 떨어지기 때문에 윙어로 기용하는 것보다는 뭐 공격형 미드필더라던가 스트라이커라던가 뭔가 좀 활동이 덜 있어도 되는 그런 포지션으로 뛰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여기에서 가장 크게 찡그립니다. 여기에서 보인 요 표정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건데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손흥민처럼 윙어로 뛰는 선수에게 스피드로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하는데 손흥민의 최대 강점은 스피드가 아니다. 손흥민 선수가 스피드가 있는 선수인 건 맞지만 최대 강점이라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손흥민은 단순히 뛰는 속도가 아니어도 수비를 제치는 엘리트 능력이 있고 여기서 이제 했던 말은 좀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굳이 속도를 달고 있지 않아도 앞에 있는 사람 한 명 벗겨내는 건 일도 아니다 이거죠. 특히 골 결정력도 엘리트인데 이 윙어로서 그 정도 골을 지속적으로 넣을 수 있는 선수는 없다고 봐야 한다. 사실 저희가 이제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지속적으로 봐왔기 때문에 윙어면은 뭐 이 정도 골을 넣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손흥민 선수는 윙어로서도 스트라이커급의 골을 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스트라이커는 기본적으로 골대에서의 거리가 가깝고 윙어는 조금 더 멀거나 각도가 안 좋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손흥민 선수는 40살에도 공격수일 것이고 그때도 골을 넣고 있을 거라고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야기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나이를 얼마나 먹던 간에 뭐 센터럴 뭐 미드필더라던가 그러니까 중앙 미드필드 뭐 이런 쪽으로 내릴 일이 없다는 거죠. 손흥민 선수는 무조건 공격수로 뛰게 될 것이다. 손흥민 선수의 득점력에 대해서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뭐 쉽게 한두 명의 수비 정도는 벗겨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말이 맞다고 보는 게 이 손흥민 선수는 골 결정력이 있는 선수이고 결국에는 골을 넣는 그런 과정에 가장 가까이 있는 선수 중 한 명이 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말이죠. 토트넘이 만약에 이제 내일 이기게 되면은 그러면은 7위와 이제 승점 7점 차이밖에 안 나고 생각보다 위에 있는 팀들과 그 승점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토트넘이 33점인데 단 10점 차이로 지금 그 본머스가 존재하고 있고 맨시티, 뉴캐슬도 11점 차이밖에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만약에 지금처럼 EPL에서 거의 없는 연승 가도를 지속적으로 달린다면은 그러면은 빠르게 이제 순위를 끌어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 골득실도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승점이 같아지면은 이제 또 올라갈 거고요. 만약에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가 지금 27경기째인데 토트넘이 이번 경기를 이기게 된다면 다시 12위로 상승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스톤 빌라나 아니면은 본머스 같은 팀들이 또 졌습니다. 최근에 진 상황이고,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8경기째 치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만약에 두 경기를 연속으로 해서 이긴다 라고 하면은 이제 굉장히 아스톤 빌라 코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은 아스톤 빌라가 며칠 전만 해도 이제 5위에 있고 6위에 있고 이랬던 것 같은데 바로 떨어졌죠. 여하튼 이 프리미어리그는 이 중상위권은 정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뭐 누가 확실한 우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힘들고, 맨시티도 그 중상위권의 끝쪽에 있다고 봐야겠죠. 위쪽에 있다고 봐야 되고, 토트넘은 그 중상위로 도약하려고 하는 그런 도전자 입장인데, 과연 토트넘이 얼마나 이 연승 가도를 이어갈 수 있을지, 특히 맨시티를 상대로 이 연승 가도를 이어갈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토트넘과 맨시티의 경기는 내일 오전 4시 반, 한국 시간 기준으로 4시 반에 진행이 되고요. 과연 이 경기에서 토트넘은 어떤 활약을 보여주고 또 손흥민 선수는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지켜보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토트넘과 맨시티전을 앞두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롭고 또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